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 어록과 시나리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판문점 선언 1주년 당시에 다시 한번 부각된 말입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지난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에게 이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그 행사가 있었던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 생각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또 미중 무역 협상도 굉장히 크기가 큰 딜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고 또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빅머니 오프닝 때도 전해드렸었던 그러한 한중 CEO의 어록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의 권력 다툼이 50년간 지속됐었다면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30년간 지속될 것이다. 새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지난해 이렇게 말했었죠. G2의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어도 20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윈 회장이 말하는 새 시대의 대응법은 세계화인데요. 세계화는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적으로 전반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잦아지는 현상,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구가 좁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윈 회장은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는 기술 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도전에 맞서 많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빈곤을 없애고 또 질병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전쟁 대신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우리 30, 40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 분들도 은퇴를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나이인데요. 앞으로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력도 더 키워나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마윈 회장의 선구안을 좀 같이 빌어서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와 성장의 핵심은 역시 기술혁명과 기술 패권이 되겠고요. 또 질병과 환경 문제 역시도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큰 맥이 될 겁니다.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독점력이 강한 기업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선도하는 국가에 투자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다시 한번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도발 아닌 도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미국은 관세를, 북한은 미사일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것은 모두 협상의 속도를 붙이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의 시나리오, 추이와 전망들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까지 90%가량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이미 합의했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다시 한번 카드로 내걸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중국 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위해서 당초 법률 개정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법률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중국 측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특유의 충격 요법을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던 10%의 관세를 5월 10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라면서 아울러 현재 관세 대상이 아닌 나머지 수입 품목 3,25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라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5월 1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카드는 또 하나 있는데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지난 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인 5월 18일까지 권고안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량 하에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보고서는 알려진 반대로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또 일본, 우리나라까지 여타 국가들까지 관세에 대한 그 지렛대를 활용을 하게 될지 앞으로 사안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향후 시나리오는 세 갈래로 나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예정대로 8일에서 10일 열리는 회담에 참석을 하는 안입니다.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연기하게끔 중국 쪽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협상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상반기 안에 협상이 타결되는 안이 1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서프라이즈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메리츠 종금증권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를 인상하지만 중국 쪽에서 보복이 없어서 판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협상 모멘텀은 답보 상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겠지만 설령 타결되더라도 하반기 내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따라서 협상이 다소 하반기까지 지연될 가능성 이 시나리오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두 번째 시나리오, 이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2100선 초반을 중심으로 지지력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관세 인상 조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 보복을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글로벌 리세션 우려감이 반영됐었던 코스피 전 저점 부근인 2000선 초반까지 열어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가 되겠고 중국의 성장률도 6% 이하까지 밑돌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될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세 번째 가능성이 되겠죠. 증권가에서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는 가능성은 이겁니다. 그런데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삼성증권은 5월 중에 협상 타결과 6월 중에 정상회담의 시나리오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 류허 부총리가 방미를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뉴스 플로우를 반영한 시나리오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면 단기 조정 이후에 증시가 안정화될 가능성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단 미중 무역 협상 도달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에서 강달러와 위안화 약세, 아시아 통화의 약세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고 만일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현상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돌파 시도까지 나타내는 그러한 환율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구간입니다.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 덤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 5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뉴스 플로우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지 여부, 판이 유지되는지 혹은 깨지는 균열로 가는 그러한 행보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